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사 전문 아카데미 양생관 김사부 인사드립니다. 자, 2021년도 스포츠 지도사 실기 및 구술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됐죠. 예년보다 좀 빠른 시간에 발표가 돼서 깜짝 놀라긴 했어요. 뭐 어찌됐든 빠른 시간에 발표를 해주는 건 수험생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아졌고요. 어쨌든 이게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서 작년까지는 많이 흔들렸죠. 이게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뭔가 변화가 있고 많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굉장히 이제 이 발표가 나면은 굉장히 다급해져서 저걸 시행계획 풀어서 올려드리고 막 변화된 거 막 저거 해드리고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은 요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이 영상을 찍게 돼서 좀 다행이긴 하네요. 제가 이제 며칠 전이죠. 얼마 전에 이제 교재가 출판이 됐는데, 교재를 좀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광범위하게 기본서로 이렇게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계획 발표되고 나서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벗어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교재에 다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교재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뭐 이렇게 한두 글자 틀린 이런 것들도 좀 제가 짚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출판했던 최상위 수험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AS 차원에서 약간 변화된 부분, 지금 이제 출제되면서 변화된 거,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 이제 교재가 바뀌면서 기본서로 바뀌면서 이제 변화된 거, 이런 것도 다 좀 자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참고하실 수 있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시행 공고 처음에 보면 검정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급 생활하고 2급 전문은 경동대에서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2급 생활이랑 유소년 노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여러 군데로 나눠졌어요. 작년에는 경동대 하고 그리고 보훈재활센터 요거 두 군데서 했었는데, 지금 뭐 부산에도 하나 생겼고 경상대, 그리고 광주, 전라도 광주 동강대, 그리고 인천에 인천대, 그리고 서울의 디지털문화예술대학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좀 다른 걸 보게 되면은 시험 날짜가 좀 줄어들었죠. 한 일주일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뭐 2주 정도 시험을 보는데 좀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고요. 요거는 뭐 어떤 면에서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시험 기간이 줄어들고 뭐 이런 건 뭐 저 시험 기간이 늘어나고 이런 걸 통해서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뒤에서 좀 얘기해 보고요. 자, 일단 이거 시행계획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별표돼 있고 빨간 걸로 표시돼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이제 제가 이게 시행계획 발표되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주지를 시켜 드리는 게, 대한 보디빌딩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이게 시험 날짜랑 시간이랑 이런 게 공개가 되는데, 이런 거를 잘 모르셔서 KSPO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자, 이거는 KSPO에 공지가 안 되고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 6월 25일 금요일 날 18시에 공지가 된다고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꼭 25일 날 알람 맞춰 놓으셔서 그때 확인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배정된 그 날짜, 시간, 그거에 틀리게 가면은 올해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배정된 시험 시간에 오지 않을 경우 시험이 불가하다고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늦게 가거나 그러면 교통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로 밀려서 이렇게 시험은 볼 수 있게, 마지막 타임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강하게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두 번째 보면은 거기 중요한 부분인데, 두 번째도 이게 검정장소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개되어 있는 이런 날짜와
이제 시험 기관, 이 기관들이 정해진 그 인원만큼 다 차게 되면 더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내가 민기적거리다가 이렇게 내가 서울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접수를 못했는데 서울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뭐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양주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지원해서 시험을 봐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짜를 약간 며칠 늦게 볼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날짜에 지원을 하되 빨리 지원을 하세요. 빨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지원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년에도 대부분 이제 막 저 강원도에서 시험을 보시는 분이 막 갑자기 강원도에 시험장이 없어져서 막 저 경상도 막 이렇게 서울 이런 데서 보시는 분도 있었고, 서울에서 빨리 접수를 못 하셔가지고 인원이 마감이 돼서 이제 뭐 저기 그 지방으로 가서 시험을 보시는 분도 있었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 신청은 빨리 하되 날짜는 조금 늦게 뭐 시험 유형 파악 좀 하면서 이렇게 하실 계획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시험 상황이 약간 변화가 된 거에 좀 적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랄까요, 이게 뭐 예전에처럼 그냥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뭐 몇 명 뽑아가고 이런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시험장에 도착을 해서 더 빨리 가도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질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지 못하면은 시험을 볼 수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 꼭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래요. 시험장 운영되는 거, 도식도 같은 거 보면 다른 건 없죠. 예전하고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5개, 6개 조를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 그리고 수험생이 주지해야 되는 건 정해진 시간, 내가 시험 보는 시간이 뭐 오전 뭉실, 오후 뭉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몇 시까지 도착해서 그 타이밍에 시험을 본다는 거, 그 시간을 잘 맞추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뭐 주간단체 소요 장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교재에 다 들어가 있듯이 2.5에서 3kg, 5kg, 뭐 긴 봉, 짧은 봉 이렇게 해서 15kg, 8kg, 그리고 매트, 벤치 이런 것들 제공된다는 거. 자, 지원자 준비 사항에서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게 일반 과정, 추가 취득, 뭐 아니면 특별 과정, 응시자 복장을 동일하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일반 과정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갖춰져 가지고 지도자의 복장으로 이렇게 나시티에 뭐 짧은 반바지에 이렇게 입고 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특별 과정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은 복장으로 정확하게 입고 와라, 이런 저한테 뭐 이제 질문을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험 상황이니까 같은 복장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걸 딱 또 명시를 해줬네요. 자, 그래서 민소매 러닝탑, 허벅지 보이는 반바지, 운동화, 신분증, 수험표 뭐 이런 거 준비 서류 이런 것들 준비해서 시험장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코로나19 감염 방역 및 안전관리 대책 해가지고 이게 또 장황하게 앞에 와 있어요. 이거는 좀 잘 읽어보시고 저거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 뭐 의사 환자, 그리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 격리 대상자 이런 분들은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명시가 됐었는데, 올해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이외에도 응시자가 뭐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면 입장을 못 한다든지, 이 얘기는 뭐예요? 마스크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 묶어서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분의 마스크라도 챙겨간다든지, 뭐 그런 부분, 끊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최 측에서 제가 보기엔 그 정도 준비는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런 것들도 완벽하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 시험 상황에 가서 그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흔들리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뭐 발열 체크 뭐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죠. 열이 뭐 37.5도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격리시켜서 또 두세 차례 검사를 해서 이제 뭐 계속 37도, 37.4도가 이상인 경우는 이제 시험을 아예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건강 관리, 그리고 조심하고 뭐 이렇게 그 뭐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 떠나서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이런 게 생기지 않게 컨디션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뭐 그 대기 장소나 이런 데서 뭐
2m 간격을 유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주의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너 저거 뭐야 협조사항 읽거나 보고 왔냐 뭐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대한보디빌딩 협회 홈페이지에도 여기 한번 다시 한번 공지가 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시험 발표하고 같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실기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 뭐 세부 기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대분류 돼 있고 기술 분류 돼 있는데 1급, 2급 뭐 생활, 유소년, 노인 다 똑같아요. 작년하고 다 똑같은데 굳이 달라진 게 뭐냐 하면 뭐 리버스 바벨컬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리버스 그립 바벨컬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뭐 그립이 빠졌어요. 같은 얘기죠. 자, 그리고 하체 복근에서 보면은 바벨 힙 트러스트하고 업도미널 힙 트러스트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바벨 힙 트러스트 그 다음엔 업도미널 힙 트러스트가 아니라 그냥 힙 트러스트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힙 트러스트라 그러니까는 뭐 바벨 힙 트러스트라고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때 좀 많이 헤매는 모양이죠. 그래서 업도미널이 들어갔죠. 업도미널은 복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부 운동이라는 걸 이렇게 이름에다가 집어넣어서 명시를 해줬네요. 자, 다른 부분은 달라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그 최상위 수험서로 2년 전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2년 사이에 이 시행 계획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뒤로 넘어가면서 하나씩 동작 짚어보면서 이 부분 추가된 거 이런 것 좀 더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최상위 수험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반드시 출력하셔서 여기서 지금 교재에 없는 내용이 뭔지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은 제가 그 2년에 거쳐서 빠진 부분들 다 카페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찾아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뭐 AS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초 기술들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컨센트레이션 컬, 이게 뭐 덤벨 컨센트레이션 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요게 이제 덤벨을 잡고 벤치에 앉아 있는가 요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컨센트레이션 컬 그러면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벤치에 앉아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벤치로 명기를 해줬죠. 자, 물론 이거 이제 뭐 작년에 바뀐 기준이기 때문에 기본서에는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로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요 최상위 수험서를 2년 전에 발매한 최상위 수험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빠진 부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리버스 바벨 컬 여기서는 서서 오버 그립으로 바벨을 잡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리버스 그립이라고 돼 있었고 기본서에도 그래서 리버스 그립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리버스 그립이 뭔가요? 그러니까 바벨 컬을 한다 그러면 컬이라 그러는 동작에서는 이게 바른 동작은 이렇게 언더 그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버 그립을 잡은 거를 리버스 그립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리버스 그립도 맞는 거고 오버 그립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교재 기본서에 보시게 되면 리버스 그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버 그립을 말하는 거다. 교재에도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최상위 수험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얼터네이트 덤벨 컬하고 얼터네이트 hä머 컬 그리고 덤벨 리스트 컬 그리고 바벨 리스트 컬 요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덤벨 리스트 컬, 바벨 리스트 컬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올려드린 자료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얼터네이트 덤벨 컬하고 얼터네이트 hä머 컬이 기존에는 이제 뭐 얼터네이트 덤벨 컬 그러면 이게 수피네이션 컬을 우리가 얼터네이트 덤벨 컬이라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걸 빼버리고 얼터네이트 덤벨 컬은 이렇게 덤벨 컬을 이렇게 한 팔씩 하는 걸 얼터네이트 덤벨 컬이라고 한다. 한 팔씩 hä머 컬을 하는 거를 얼터네이트 hä머 컬이라고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상위 수험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참고를 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벤트 오버 바벨로우하고 언더그립
바벨로우 요거 평가 기준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바뀐 거죠. 기본서에는 이 바뀐 대로 그대로 들어가 있고, 최상위 수험서에는 약간 내용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거 올려드렸기도 하고요. 근데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확인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최상위 수험서로 하시는 분들은 요거 평가 기준이 좀 바뀌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 뒤로 가서 덤벨 레터럴 레이즈, 덤벨 프론트 레이즈, 그리고 바벨 프론트 레이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덤벨 프론트 레이즈가 이제 없다가 작년에 생겼죠. 그래서 레터럴 레이즈하고 바벨 프론트 레이즈가 있었는데, 뭐 어쨌든 요거 앞으로 하는 프론트 레이즈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라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라 이렇게 기준을 넣어버리면은 무릎을 확 구부린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 무릎을 확 구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상하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운동 역학상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저항이 멀리 가는 만큼 이 몸을 뒤로 이렇게 살짝 넘겨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이제 평가 기준에 넣다 보니까 동작이 변형되니까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는가 이런 게 빠졌어요. 기본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히. 자, 바벨 업라이트 로우, 그리고 덤벨 슈러그, 바벨 슈러그, 요건 최상위 수험서에 빠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 카페 거기 들어가셔서 요 부분 다 올라가 있어요. 영상이랑 다 올라가 있으니까 최상위 수험서로 하시는 분들은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백스쿼트에서 뭐 바벨이 승모근에 위치하고 있는가 요런 정도가 이제 저 기준이 살짝씩 변형이 된 부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론트 스쿼트에서는 바벨을 쇄골과 어깨로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벨 런지나 덤벨 런지는 최상위 수험서에는 없었죠. 그냥 런지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바벨 런지, 덤벨 런지가 추가가 됐으니까, 이 부분 기본서는 바벨 런지, 덤벨 런지, 바디웨이트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최상위 수험서로 하시는 분들은 바벨 런지와 덤벨 런지, 이거 뭐 달라지는 건 없는데 런지를 똑같이 하는데 바벨을 여기다 얹고 할 거냐, 덤벨을 여기 옆에다 들고 할 거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읽어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시티드 카프레이즈 같은 경우는 기본서에는 앉아서 하는 카프레이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덤벨을 얹고 하기도 하고 바벨을 얹기도 하고 바디웨이트로 하는 것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요. 뭐 바벨을 얹고 덤벨을 얹고 해라라든지 아니면은 맨몸으로 해라라든지 뭐 명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든지, 아니면 좀 찝찝하시면 시험관한테 시티드 카프레이즈 해보세요. 그러면은 덤벨이나 바벨을 얹고 할까요? 아니면 바디웨이트로 할까요? 한번 물어보셔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바벨 힙스러스트하고 업도미널 힙스러스트는 기본서에는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기본서에 그냥 업도미널 힙스러스트가 아니라 힙스러스트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업도미널 복부 근육이라는 거 그게 명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냥 힙스러스트 그대로 보시면 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최상위 수험서에는 요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이게 작년에 추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은 추가로 올려드린 자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루마니안이랑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그리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게 명시가 돼 있는데, 최상위 수험서에는 약간 이제 좀 컨벤셔널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컨벤셔널을 좀 더 보셔야 되고요. 기본서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평가 기준이 발표가 된 데서도 올해도 좀 제가 이제 짚어야 될 잘못된 부분은 요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인데,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허리도 피고 무릎도 피고 하는 데드리프트이기 때문에 이게 대퇴부에 가까이 바벨이 위치하면 팔에 힘을 너무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잘못됐죠. 이게 대퇴부에서 멀어지는 게 맞죠.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퇴부에 붙이려고 하다 보면 이게 또 오히려 잘못된 동작이 되는 거죠. 그거는 명심하셔야 되고,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최상위 수험서에서 VCΔ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이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VCΔ도 제가 AS 차원에서 올려드렸으니까 그걸로 확인을 하시고, 기본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포즈로 가보면, 지금 평가 기준 보면 기본서에 들어간 거 한 글자도 안 틀려요.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최상위 수험서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이런 거 포인트 몇 가지, 이렇게 전면 광배근 포즈, 거기도 책에도 들어가 있긴 한데, 포인트를 어디 바뀐 부분, 발의 간격이 최대 15cm 유지해라. 그러니까 뭐 프론트로 하나 아니면 백으로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모으고 하는 동작 요 두 가지는 15cm 이하로 유지하는 거, 이게 포인트가 좀 있으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그리고 3번 포즈 사이드 체스트에서 앞다리를 약간 구부리는 거, 그리고 5번 6번이죠. 6번 포즈 사이드 트라이셉스, 요게 발동작이 헷갈리잖아요. 요거는 6번에서는 양 무릎을 조금씩 다 구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좀 체크 좀 해보시고요. 기본서엔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포즈도 새로 다 찍어서 제가 올렸으니까 한 동작 한 동작 따라 하시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화살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다 표현이 돼 있으니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정확하실 거고요. 자, 여자 포즈가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평가 기준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원래 프론트 포즈였던 게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로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동작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포즈가 백 포즈였는데 이게 백 더블 바이셉스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프론트 포즈가 전면 이두근 포즈가 맞아요. 근데 그냥 전면 포즈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걸 이름을 살짝 바꿔놓은 것 뿐이죠. 그리고 백 포즈 같은 경우도 백 더블 바이셉스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냥 백 포즈 이렇게 해왔던 거를 백 더블 바이셉스로 이름이 명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헷갈리시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요 여자 4번 포즈에서 기본서엔 정확히 들어가 있는데 최상위 수험서 예전 교재로 하시는 분들은 손 잡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AS 차원으로 작년에 올려드렸던 그 부분을 좀 보시고, 손목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달라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실기 동작은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서의 범위를 0.1%도 벗어나질 않았어요. 실기는. 그러니까 기본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동작들만 뽑아내셔서 집중적으로 하세요. 그 이외의 동작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동작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한번 훑어만 보시고, 이 시행계획에 나온 데서 시험이 다 나온다고 보셔야 되니까 요 문제들만 체크하셔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습하시고 보시는 게 맞아요. 기본서는 말 그대로 기본서기 때문에 제가 범위를 굉장히 확장을 했어요. 덤벨로 들어가 있는 거를 바벨로도 해놓고 바디웨이트로도 해놓고 막 이렇게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 좋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시험에 명시된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면,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더 깊게 그렇게 모든 걸 다 이해하시면 좋겠죠. 응용 동작까지. 자, 그래서 구술 평가 영역으로 가 보시면은, 자, 2급 전문하고 1급 생활, 그리고 2급 생활, 유소년, 노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영역이 다 구분이 돼 버렸어요. 이게 대부분 2급 전문도 그렇고 1급 생활도 그렇고 2급 생활도 그렇고 이게 같았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이게 분리가 됐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달라? 달라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1급 생활하고 2급 우리 해당되는 전문은 빼고 얘기를 해보자면,
1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의 협회 최신 규정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1급 같은 경우는 경기인 등록 규정이 동호인 선수에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2급 생활로 가게 되면은 경기인 등록 규정이 전문 선수도 포함되고 지도자도 포함되고 심판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1급보다 2급이 더 공부 범위가 넓어요. 희한하죠. 근데 뭐 어쨌든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자, 그리고 과학적 지도 방법을 보게 되면은 1급에서는 운동 영양학과 운동 생리학을 보겠다 그랬고 2급에서는 기초운동 영양학이고 기초운동 생리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초가 붙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좀 더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1급 같은 경우는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깊어요. 그래서 1급 보시는 분들은 기본서의 앞쪽에 있는 좀 더 광범위하게 풀어놓은 이런 지식들까지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2급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걸 몰라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트레이너한테 꼭 필요한 지식이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약간 1급보다는 약간 쉬운 데서 문제가 나올 것이고 좀 더 질문 자체도 좀 더 가볍게 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규정 포즈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규정 포즈에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2급 보시는 분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넓혀져 가지고 힘들어 했었는데 좀 축소가 됐어요. 1급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빌딩, 클래식 보디빌딩, 뭐 피지크, 바디 피트니스, 비키니 피트니스 이걸 다 하셔야 되는데 이거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2급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남자 보디빌딩 포즈하고 여자 피지크 포즈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재에는 광범위하게 모든 포즈에 대한 문제들을 다 제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출제된 문제도 물론이고 제가 확대시켜서 좀 예상 문제 만들어 놓은 것까지 있어요. 그러면 2급이랑 노인, 유소년 보시는 분들은 요거 다 제외하시고 남자 보디빌딩 포즈하고 여자 피지크 포즈 요 두 가지만에 해당되는 문제가 이렇게 다 제가 여자 피지크 포즈 아니면 여자 보디 피트니스 포즈 이렇게 앞에다가 써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기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기본서에서는 이렇게 피지크 포즈 요거 내거 남자 보디빌딩 포즈에 대한 거 요거 내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세요. 나머지 부분 몰라야 되느냐 알아두면 좋죠. 그리고 1급 언젠가 보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 단체의 그런 규정이 어떤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 생활체육 지도자의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노인이나 유소년 같은 건 설명이 안 돼 있죠. 자, 노인이나 유소년은 요 생활체육 지도자의 개념 부분이 이제 노인 스포츠 그 종목 특성 있는 부분 그 부분으로 대체가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소년은 유소년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대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생활 지도자 생활 체육이냐 노인 체육이냐 유소년 체육이냐 이렇게 나눠져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질문이의 내용편 이런 거 뭐 복모, 복장, 용모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복장이나 용모 같은 데서 감점 받으면 바보 같은 짓이죠. 자, 그런 거는 잘 기본적으로 다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추가로 범위를 선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제가 좀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서 범위 내에 모든 문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교재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더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기본서 구매하신 분들한텐. 자, 구술 부분은 어떠냐? 구술 부분도 역시 기본서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이렇게 결정된 부분은 범위를 벗어나는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빼고 하세요. 근데 어찌됐든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영역의 범위가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영양학 뭐 이렇게 생리학 요렇게만 돼 있고 트레이닝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응급처치 뭐 스포츠 인권 이런 데서 다 나옵니다, 시험. 그래서 한정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뭐 해부학, 기초 해부학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뭐 그리고 다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작년만 해도 첫 시험 때부터 마지막 시험 때까지
다 문제가 문제은행처럼 뺑뺑뺑 돌면서 막 계속 바뀌어서 나왔거든요. 요번엔 7일밖에 안 되잖아요. 분명히 계속 바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서 막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것만 보고 계시면은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 지식을 지식을 광범위하게 넓혀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게 뭐 좀 비슷한 문제, 다른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데, 문제만 외워서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부터는 아마 제가 보기엔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제 피 보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막 이렇게 앞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유형을 보고 이 문제 안에서 시험이 나오나 보다. 이거는 몇 년 전 얘기예요. 작년부터는 그렇게 되지가 않았고 올해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분명히 문제은행처럼 무작위로 막 마지막까지 출제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날에 요거 나왔으니까 그 다음날도 이렇게 나오겠지. X입니다. X. 이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준비하시면 떨어질 확률을 높이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교재에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넓게 두꺼운 책을 만들어 놨잖아요. 범위를 최대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넓혀 놓은 부분도 있지만 트레이너로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영역 확장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확대해 놨어요. 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자격증만 따고 끝나는 이런 트레이너들, 그냥 가르치는 거는 뭐 그냥 뭐 자격증 따가지고 배운 건 없어, 이건 아니죠. 자, 트레이너로서 누군가의 건강을 책임지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지식들은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발표한 기본서의 앞쪽 부분들도 시험이 끝나더라도 이 부분들은 꼭 가지고 계시면서 이거 트레이너는 이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좀 자세하게 공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똑똑한 트레이너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